네, 4시 50분 됐습니다. 오늘 고정 출연자들의 일정이 조금 바쁜 게 있고 엉키는 게 있어서 스포츠 뉴스를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스포츠 큐의 박상현 차장,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통합 5연패에 도전하는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스 구단. 원정 도박했다고요? 이 돈을 많이 벌어서 그럽니까? 우승해서 기분이 좋아서 이럽니까? 아니면 늘상 도박을 많이 합니까? 예, 그 일부 선수의 일탈행위로 좀 보여지는데요. 네. 바로 어제 이제 모 언론에서 그 주력 선수 3명이 마카오에서 원정 거액 도박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아직 검찰은 아직 수사를 좀 하고 있다고 하지만은 일단 해당 선수는 좀 부인을 하고 있고요. 좀 더 검찰 수사가 좀 진행이 되어 봐야 알 것 같지만 지금 일단은 몇몇 선수는 그 마카오에 간 것은 좀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거액 도박은 없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네. 조금 더 수사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카오에 가면은 거기 카지노 유명하죠, 원래 거기. 예, 그렇습니다. 중국식 도박도 많이 하고 거기 가면 대개들은 할 텐데 마카오에 가서 프리베팅 연습만 했을 것 같지는 않긴 하네요. 그 유명한 선수들이에요, 관련자들이 지금? 지금 이제 아직 혐의가 안 밝혀졌으니까 실명을 밝힐 수는 없는데. 예, 그런데 문제는 이 3명이 모두 투수고요. 오. 모두 선발과 중간과 마무리로 좀 활약하고 있다는 얘기까지만 들어왔습니다. 우리 박 차장은 알아요? 누군지? 예,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선수들은 야구 잘하는 훌륭한 투수들이에요? 빠지면은 삼성 투수진 운영에 힘들 그런 선수들이에요? 일단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것 같고요. 예, 특히 이제 선발 투수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많은 승리를 올렸던 그런 투수이기 때문에 예. 만약에 이 선수가 정말로 삼성 그 선발 라인업에서 빠진다면은 네. 상당히 그 한국 시리즈 치르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예전에도 야구 선수들 도박 때문에 물이 빚은 적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때도 한번 이런 적이 있었죠. 그래서 당시 좀 문제가 되기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2006년인가 7년을 기억하는데 그 삼성의 최태인 선수라고 있습니다. 네. 이 선수가 역시 이제 도박을 해서 당분간 그 출장이 정지된 적이 있었는데요. 일단은 이제 거액 도박이라고 하면은 이제 잘 아시겠지만은 예전에 그 연예인들도 조금 그런 쪽에 좀 연루가 되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러면서 봤을 때 그 선수들의 도덕성이라든지 나아가서는 원정 거액 도박이라면은 이게 사법 처리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삼성 쪽에서도 좀 더 추이를 지켜보고 구단 입장을 정리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마카오에는 투수 3명만 갔답니까? 다른 선수들도 함께 갔는데 3명만 도박한 것으로 지금 의심받는 겁니까? 일단 3명으로만 지금 좁혀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치어리더 박모 씨가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소한 적이 있었는데 이 역시 또 어떤 선수와 연관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모 구단의 그 포수와 좀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네. 어떻게 보면은 이게 좀 그럴까요? 좀 베갯 속 얘기라고 해야 되나요? 백인이 송사라고 해야 되나요? 네. 좀 그런 얘기가 좀 나더라는데 네. 어쨌든 이제 그 선수의 해당 선수의 약혼녀였다는 그런 사람이 나타나서 네. 이런 얘기가 있었다. 그래서 파혼을 했다. 이런 식으로 좀 허위 사실을 좀 얘기를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치어리더 박모 씨가 여기에 대해서 고소를 했고요. 네. 나중에 이 여성이 나중에 그 박모 씨를 좀 음해했던 여성이 사과 성명 발표를 했지만 문제는 이제 그 해당 선수로부터 얘기를 들었다는 것이거든요. 예. 어떻게 봤을 때 그 해당 선수가 조금 거짓말이라든지 과장돼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선수의 인성 측면이라는 점에서 조금 문제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남녀간에 무슨 성적인 그런 얘기인가 보죠? 예, 그렇습니다. 예. 박 차장 조금 미안하지만 목소리를 조금 크게 내주시겠어요? 전화 감이 예, 알겠습니다. 네, 멉니다. 자, 프로야구 시즌 끝나자마자 너도 나도 큰 물에 가겠다. 미국 메이저리그 진출 선언이 잇따르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롯데에서 먼저 2명의 선수가 얘기가 나왔는데요. 손아섭 선수와 황재균 선수 모두 이제 롯데의 외야 자원과 내야 자원이거든요. 예. 이 선수들이 모두 이번에 이제
포스팅 시스템을 통해서 메이저리그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됩니다. 그래서 롯데 구단에 허락을 좀 받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미 잘 아시겠지만 넥센의 박병호 선수도 이미 그 메이저리그 진출을 도전을 시사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선수가 좀 메이저리그에 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하지만 문제는 이제 롯데에서 2명이 나왔다는 게 문제가 되는데요. 예. 포스팅 시스템을 통해서 메이저리그에 나가게 되면은 구단의 허락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KBO 규약상에서는 포스팅 시스템을 통해서 메이저리그에 나갈 수 있는 선수는 한 시즌에 한 구단당 한 명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결국 손아섭 선수와 황재균 선수 둘 중에 한 명은 메이저리그에 못 간다는 얘기가 되게 동시에 갈 수가 없으니까요.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교통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박 차장이 보기에 두 선수가 메이저리그 가면 통할 수준의 실력은 된다고 봅니까? 글쎄요. 상당히 좀 애매하긴 한데요. 예. 일단 이 선수들이 왜 이런 메이저리그로 나가겠다라는 자신감을 갖게 됐느냐 하면은 아무래도 강정호 선수가 메이저리그에 진출하자마자 좋은 성적을 네. 남겼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자신감을 얻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네. 글쎄요. 손아섭 선수와 황재균 선수는 조금 좀 덜 되지 않을까,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강정호급은 아닌 것 같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손아섭 선수라든지 황재균 선수 같은 경우는 메이저리그 도전의 의사를 밝혀왔긴 했지만 그 메이저리그 스카우터들에게 전혀 관심을 끌었던 선수는 아니었거든요. 일단 모든 관심은 박병호 선수에게 모아져 있었기 때문에 네.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삼성에 있었죠, 오승환 선수. 지금 일본에 가 있는 거 맞죠? 예, 일본에서 이제 시즌이 다 끝났고요. 여기 이 친구도 메이저리그 녹화하려고 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오승환 선수는 애시당초 그 한신 타이거즈에서 2년을 뛴 다음에 메이저리그 진출하겠다는 원래 그 마스터 플랜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새 선수를 할 것은 없고요. 일단은 뭐 메이저리그에 가게 되면은 이제 중간 개투로 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일단 한신 쪽에서는 오승환만한 투수는 또 없거든요. 예. 그래서 어떻게든 좀 거액으로 좀 잡아보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몸값 팍팍 올라가겠네요. 예, 하지만 오승환 선수의 워낙 그 의지가 강하거든요. 네. 어쨌든 지금 이제 우리나라 나이로 34시죠, 이제 내년이면 35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메이저리그에 진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한 1년이라도 어떻게든 뛰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는 모양입니다. 네. 우리 박 차장이 보시기에 일본 프로야구 수준하고 미국 메이저리그 수준 차이, 어느 정도, 한 몇 년 격차? 또는 뭐, 100점, 그러니까 미국을 100으로 한다면 일본은 몇 %쯤 된다고 보세요? 예, 제가 봤을 때는 한 80에서 85 정도로 좀 생각을 합니다. 일단 왜냐하면은, 한신에 또 오승환 이전에 또 유명한 투수가 있었습니다. 후즈카와 규즈라는 선수가 있었는데요. 네. 이 선수도 역시 메이저리그로 진출했다가 실패를 봤거든요. 예. 예, 또 일본 프로야구 선수 중에서 물론 성공을 한 선수도 있지만 실패한 선수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뭐 마스이 가즈오라든지 뭐 이런 선수가 있기 때문에 100% 좀 성공을 보장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미국이 100이라면 일본은 한 80에서 85. 그럼 한국은 몇쯤 돼요? 저는 70에서 75로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하고 일본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 건 아니네요. 예, 그렇습니다. 뭐 이대호나 오승환 선수가 잘 하는 것만 보더라도 네. 그 정도면은 많이 따라붙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 친족 중에 일본에 살고 있는 아주 가까운 제 친척인데 학생인데 야구, 수영 뭐 이런 걸 되게 잘하거든요. 일본의 초등학교 야구팀 수가 우리의 200배가 넘는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 뭐 초등학교도 그렇고요. 중학교, 고등학교 다 합쳐도 비슷하겠죠, 계속. 그러면 예, 200 엄청나게 많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규모에선 차이가 나는데 프로야구 수준은 한 10%포인트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럼 한국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잘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이제 수준을 많이 끌어올렸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가장 문제는 요즘 들어서 이제 한국 프로야구 수준이 조금 낮아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네.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투수의 그 평균 자책점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지금 타자들은 많이 성장했는데 네. 투수들은 좀 그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투수들이 투수 노름이라던데 야구가. 그럼 뭐 투수들을 어떻게 집중적으로 잘 하게 하기도 힘들 거고.
자, 오늘부터 강원도에서 전국체전이 열리는데 어떤 점에서 남다른 의미가 있는 거죠? 예, 일단 내년이 바로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이 열리는 해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올림픽이 열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치러지는 전국체전이기 때문에 많은 그 국가대표급 선수들이 출전을 합니다. 뭐 진종호 선수라든지 차격의 진종호 선수라든지, 그다음에 런던 올림픽에서 양궁 2관왕을 차지했죠. 기법의 선수라든지, 그다음에 뭐 유도에서는 이제 대학생 선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안창림이라든지 안바울 선수라든지 뭐 이런 국가대표팀에서 활약하고 있는 그런 선수들이 나오기 때문에 스타 열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스타 열전이다. 최문순 도지사께서 체전 개막식에 가서는 무사히 잘 개막 선언하고 비틀거리지 말아야 할 텐데. 자, K리그 축구 소식 마지막으로 들어볼까요? 네, 바로 내일부터 이제 스플릿 라운드가 벌어집니다. 스플릿 라운드는 예전에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요. 네. 그 상위 스플릿과 하위 스플릿을 나뉘어서 6개 팀씩 나뉘게 됩니다. 그럼 결국 이제 6개 팀이 한 라운드씩 치러지기 때문에 5경기가 남은 것이고요. 이제 그 순위에 따라서 최종 순위가 결정이 됩니다. 이제 가장 관심이 모아지는 게 상위 스플릿이 되겠죠. 네. 우승을 누가 하느냐, 그 다음에 AFC 챔피언스 리그 진출 티켓이 걸린 마지막 3위는 누가 차지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뜨거운 관심이 모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뭐 박 차장은 지금 어디 운동장에 나가 있습니까? 내일부터 또 바쁜 일정이 시작되기 때문에 오늘은 오프가 됐습니다. 그래요. 주말이 거기는 제일 바쁘겠군요. 네, 지금까지 스포츠 뉴스 브리핑 스포츠 Q의 박상현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